지금부터 나를 서서히 생각하고 이제 점점 나에게 꽂힐 사람 누구일까요? 이 에너지는 지금부터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에너지를 읽으면서 두 분 사이에 흐르고 있는 묘한 분위기 읽어드릴게요. 아직은 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곧 강렬하게 증폭될 기운 살펴보겠습니다. 타로 카드는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흐르는 텔레파시 정확하게 지목해 줄 거예요.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번호는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네, 1번 고르신 분들, 오늘 카드를 보면 이분의 존재감도 그렇고 또 이미 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에너지가 강하다고 보이는데요. 이미 이분은 1번 분을 좀 심도 있게 나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보여요. 두 분이 지금 실제로 거리는 좀 멀 수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파장이 강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조만간 1번 분은 이분의 움직임을 일단 알게 되고, 아,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꽂혔구나 라는 걸 좀 뒤늦게 알게 되지만 어쨌든 마음은 지금부터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분의 정체성을 보면 아마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이분이 한다고 해도 이제 여러분이 어색하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서로 연락처를 미리 알고 있는 사이, 뭐 SNS 상에서도 서로가 연결돼 있다거나 여러분의 핸드폰 연락처, 메신저 리스트 여기 보면 이미 이분의 이름이 저장돼 있다 이렇게 보여요. 1번 분께서 좀 일상적으로 가시는 곳, 뭐 학교나 회사나 일터, 취미활동 하러 가시는 곳 주기적으로 가셔서 거기 가면 내가 정기권을 끊어놨다. 내가 거기는 워낙 자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장소에 있는 분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분이 말을 걸면 여러분은 아, 뭐 용건 있으니까 말 걸었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부르면 그냥 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관계로 보여요.
또 두 분의 이미지는 지금 과거의 어떤 악연이 아니거든요. 연인이나 어떤 과거 썸, 과거의 감정이 없었다고 보여요. 이제 앙금이 없기 때문에 또 두 분 중에 한 분, 여러분이 먼저 말을 건다고 해도 거리낌 없이 상대방이 바로 답을 하는 좀 이런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1번 분은 딱히 이 사람한텐 내가 뭐 별로 감정이 없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분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뭐 막 설렌다, 나랑 뭐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카드들은 다 약간 공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고 초반에는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무 로맨틱한 감정이 없는 시선이 있어요. 그냥 아는 사람? 뭐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기서, 이 장소에서는 원래 자주 보는 사람 좀 이렇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에너지도 비교해보면 이제 상대방은 좀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거든요. 때로는 좀 이기적으로 보일 정도로 주변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있는 사람 중에서 뭐 딱 자기 일만 하고 퇴근하는, 그리고 나서는 자기 동굴에 들어가 버리는 좀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면 이분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요. 이분이 취미 활동을 한다고 해도 이제 회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딱 구분돼 있어서 자기만의 취미 활동 모임이 있다든지 자기가 이 취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회사 사람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는다든지 또 취미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이라면 자기 회사 얘기는 잘 안 하는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자기의 다른 면들을 뭐 내세운다거나 뭐 커리어를 자랑하거나 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분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은 속을 좀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나는 그 사람은 개인적인 면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만큼 이분이 잘 드러내지 않는 성향이 있기도 하고 혹은 두 분이 관계 자체가 좀 수직적으로 이분이 위에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저 사람은 윗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렇게 연락처도 공유된 사이, 또 메신저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뭐 이분이 또 그렇다고 메신저나 그런 자기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 프로필 사진 같은 것도 거의 좀 밋밋하고 기본 바탕으로 해두고 자기 표현을,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1번 분이 느끼셨을 때 이 사람이 뭐 자기를 꽁꽁 감추는 건 아닌데 왠지 내가 다가가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혹은 나보다 조금 지위가 높기 때문에 뭐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차마 이것저것 편하게 물어보긴 좀 어려운 사람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이분의 마음속을 읽어보면 이제 1번 분이 좀 더 성실한 사람이다, 항상 열정적인 면을 보여준다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 시선에서 1번 분에게 들어온 카드가 지금 벌 카드가 나왔어요. 벌은 좀 동분서주하게 움직이고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1번 분께서 내가 어디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지, 내가 어느 상황에서는 조금 더 열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 상대방의 존재를 조금 더 명확하게 찾아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거나 뭐 운동을 하면서 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거나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 그거를 상대방이 눈여겨봤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활기찬 에너지를 보여줬던 곳, 눈을 굉장히 반짝이면서 정열적으로 임했던 일, 몸이 굉장히 가볍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키워드가 연결되면서 상대방은 1번 분에 대해서 호감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이미 했다고 보이고요. 또 이 벌에 대한 이야기를 코브라 입장에선 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분 칭찬을 하는 것을 상대방이 들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활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이 이분한테 1번이 지금은 조금 늘어져 있고 좀 여유 있어 보이는데 막상 할 때는 진짜 제대로 한다, 이런 평판을 들었다든지 그런 이유부터 여러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되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상대방은 원래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돼요. 이 코브라랑 벌을 비교해보면 이분이 조금 더 느리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막 함부로 드러내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은 좀 더 몸이 가볍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그게 또 매력으로 확 다가왔다고 보여요.
근데 지금부터도 이분이 1번 분에 대해서 호감도 갖고 있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워낙 좀 최근까지 표현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또 앞으로도 막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을 하면서 다가올 가능성은 조금 낮아요. 타고난 성향 자체가 지금 코브라로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막 관계를 더 진전시키려고 말로 호감을 산다거나 뭐 센스 있게 행동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눈치채게 만드는 좀 그런 면은 솔직히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분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생각해보면 아마 1번 분을 칭찬한다라고 보여요. 모두가 인정할 만한 1번 분의 장점, 그런 행동, 이거를 두고 잘하셨습니다. 약간 이렇게 좀 무미건조하게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말을 건다든지 오늘 1번 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인사를 한다든지 여러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같이 좀 묻어가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좀 그런 장면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1번 분은 저 사람의 존재 혹은 저 사람의 마음 상태 이런 거를 바로 알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지금 리딩을 들으셨기 때문에 1번 분은 지금부터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번 분은 특히 상대방이 이미 여러분의 어떤 활력적인 이미지나 좀 당당한 태도, 자신감 있는 그런 애티튜드 이런 거를 좀 눈여겨봤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는 나 칭찬받을 만한 게 없다, 나는 잘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든지 내가 가진 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상대방이 보내고 있는 이런 메시지랑 카드 조언들을 연결해보면 지금 1번 분은 좀 스스로한테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나는 이런 단점이 너무 크다. 단점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크리스탈 카드에서도 스스로 부드럽게 대해라 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마지막 카드는 천사들이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다. 그 시선으로 당신을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1번 분께서 지금 너무 겸손하게 스스로를 대하고 계시고 자신감이 좀 낮은 상태이실 수 있거든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누가 나한테 호감을 가지겠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나랑 연애할 가능성이나 썸 탈 가능성 같은 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열정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에서 여러분을 좀 더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혹은 같은 위치에 있어도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상황이 아니고 나보다 조금 나은 것 같다. 좀 더 매력이 있고 좀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을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분이 이제까지도 좀 쉽게 자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지 않았고 감정은 특히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은 어차피 나랑 뭐 절대 이어질 리가 없어. 이렇게 단정 짓고 계실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약간 사람들의 목소리에 묻어가면서 여러분을 칭찬할 것 같거든요. 그 칭찬을 말꼬리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걸 기점으로 두 분만의 뭔가 각별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다고 해요. 조만간 여러분의 장점을 말해주는 사람, 수고했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 더 알아보시고 또 여러분 마음도 좀 더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두 분의 관계랑 또 서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두 분의 정체성이 일단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조만간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꽂힐 사람, 이분은 이미 한 번 꽂혔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과거에 포기했던 장면이 있고요. 2번 분들은 아마 오늘 카드 고르신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재회의 기운이라든지 과거 사람 이런 해당되는 가능성이 가장 크거든요. 지금 이분의 정체를 두고 뽑은 카드에서 이제 여러분 시선에서 저 사람을 딱 떠올렸을 때 그때의 정체성이 데스 카드가 나왔는데 또 이분의 원래 운명적인 타고난 특징 그게 이제 피닉스가 나왔어요. 이 두 카드가 다 이제 죽음을 경험했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두 분은 관계가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확 식어버리고 끊어진 시기 죽음을 경험한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연인, 과거 썸의 가능성
혹은 두 분이 친구나 어떤 지인으로 꽤 가깝게 지냈거나 어떤 관계가 지속된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좀 연락이 뜸해진 그런 관계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두 분은 현재 지금은 좀 냉각기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냉각기는 옛날에 진짜 아주 먼 옛날에 지구에 공룡이 살았던 그런 시대를 떠올리게 해요. 근데 냉각기가 오는 바람에 공룡들이 멸종했다 이런 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냉각기, 공룡이 다 멸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두 분 사이에는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고 모든 생명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고 이제 그런 냉각기가 한동안 유지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외계인이 딱 그 냉각기의 지구를 멀리서 봤다면 저기는 완전 추운 별이다. 저 지구라는 별에는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근데 사실 냉각기의 그 시기는 있었지만 냉각기 이후에 지구는 이제 계속 차가운 상태로 영원히 있지 않았잖아요. 이번 분들은 지금까지는 냉각기처럼 한동안 두 분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겠지만 서서히 이제 지구가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상대방 마음에는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여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는 과거에는 따뜻한 시기가 있었는데 확 차가워졌다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친했고 나름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다거나 부드럽고 친근한 관계였는데 그 냉각기 시즌, 멀어지는 그 냉각기가 시작되는 순간에는 크게 싸웠다든지 공감대가 뚝 떨어지는 좀 그런 이별의 장면, 갈등의 장면이 있었을 수 있고요. 물리적인 환경이 어쩔 수 없이 확 멀어지면서 더 이상은 얼굴을 볼 수 없게 되고 이제부터는 연락할 만한 그런 거리가 없고 연락하기 애매한 그런 장면 맞이하신 것 같거든요. 서서히 이제 텐션이 떨어지고 서서히 연락이 끊어진 게 아니라 딱 어느 순간 숨이 끊어진 약간 절체절명의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서로 크게 실망했다든지 이 정도면 배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약간 냉감기 시작이 좀 정이 뚝 떨어진 그런 장면도 떠오르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번 분은 이분을 딱 생각했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실망을 가지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죽음의 키워드가 강하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두 분의 관계가 특별했다 이런 것도 암시하거든요. 원래 온 우주는 다 죽음으로 가득하고 무생물로 가득해요. 우리 가까이에 생명이 존재하는 별은 이 지구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만큼 두 분은 특별한 관계였고 또 여기서는 진짜 생명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했던 포인트가 있다는 걸 말하거든요. 기대가 컸으니까 확 냉각기가 왔을 때 실망도 큰 거고 실망을 이 정도까지 냉각기가 와서 공룡이 멸종하는 정도로 이 정도로 했다는 거는 두 분이 진짜 각별한 사이였다 이런 걸 증명하기도 하죠. 아마 지금 이번 분들은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꼭 연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연락처에 저장은 돼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한동안 연락이 안 된 사람 혹은 너무 실망해서 그 사람의 연락처를 차단했다든지 좀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상대방의 마음에 서서히 이번 분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여러분의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분 마음에 지금 데빌이 떴는데 위에 정체성에서는 이제 칼의 왕이 누르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상대방이 이번 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걸 숨기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데빌은 가면 뒤에 어떤 숨겨진 욕구가 있고 억누르는 욕망이 막 끓어오르고 있다 이런 뜻인데 칼의 왕이 아주 차가운 그 얼음 같은 가면을 쓰고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해야 된다. 약간 바짝 긴장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또 이 데빌 카드는 아무래도 좀 금지된 욕망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이분은 지금 이번 분을 생각하면서 성적으로도 강한 열망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누르려고 하는데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멈출 수 없는 욕망이 있을 수 있고 자면서 꿈에서 여러분을 상상한다거나 또 이번 분이 뭔가 다른 사람이랑 연락한다거나 가까워지고 있고 각별한 사이라고 생각하면 막 질투심이 극도로 올라올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칼의 왕으로 억누르고 있는 거죠. 데빌 카드 자체가 또 이제 몰래 훔쳐본다, 약간 비밀스러운 관찰, 드러내지 않는 시선이 있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번 분의 상대방은 몰래 여러분을 생각한다거나 지금 여러분의 뒤통수를 관찰하고 있을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 마음이 지금부터 점점 더 커진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분이 여러분한테 그냥 몰래 호감을 갖는 수준을 넘어서 조만간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일단 상대방이 지금 피닉스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은 나비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두 분이 같이 한 방향으로 날아갈 가능성, 공중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암시해요. 이 피닉스 불사조는 또 불에 타서 죽은 줄 알았던 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불사조가 왜 다시 생명의 의지를 얻었냐? 어디서 얻었냐라고 하면 나비를 받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나비도 원래는 처음부터 나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애벌레였고 애벌레와 고치의 시간을 다 지나왔잖아요. 이분이랑 여러분이랑 과거에 맺어졌던 순간들, 두 분이 연결됐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상대방은 불사조가 되기 이전에 어떤 새의 하나였고 여러분은 나비가 되기 이전에 애벌레나 고치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새인데 여러분이 애벌레나 고치기 때문에 너는 지금 날아갈 수 없잖아. 나는 새인데 날아갈 거야. 너는 땅에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안 맞는 거지. 급이 다르지. 그리고 너 애벌레는 사실 새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어. 좀 이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나비가 되신 거죠. 아, 더 이상 이번은 애벌레가 아니고 고치가 아니구나. 약간 현타가 왔을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분이 다른 사람을 만났거나 뭐 세상 경험을 좀 더 많이 하고 나니까 진짜 여러분의 진면목을 알아보게 된다든지 또 실제로 여러분이 나비가 되는 어떤 커다란 변화를 겪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나비를 관찰해보면 나비는 날아가는 경로를 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새는 오히려 한 방향으로 가는데 나비는 좀 랜덤하게 움직여요. 나비를 잡는 게 그래서 쉽지 않거든요. 새가 봤을 때는 자기가 아무리 불사조여도 나비의 움직임까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나비를 보고 이번에 변화를 보고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 근데 막상 이 나비를 잡기가 되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과거의 패턴대로 어떻게 예측을 좀 해보자. 그런데 결국은 안 될 거예요. 아예 나 그냥 전공법으로 내가 가서 나비의 앞길을 가로막던지 부르던지 뭔가 방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한테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다든지 혹은 신호를 보낸다든지 약간 하늘에서 만난다의 키워드는 우연처럼 마주본다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요. 이제 이게 이번 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그냥 잊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무 생각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다시 연락을 했네? 그리고 나서 서서히 호감을 갖나 보네.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나름 좀 오랫동안 생각했을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나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이제 설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분은 과거에는 연락했는데 지금은 거의 교류가 없는 사람. 그 중에서 특히 자기는 새라고 생각하고 나를 애벌레 취급한 사람, 나를 누에고치처럼 생각한 사람,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조만간 그 사람이 좀 뭔가 용건을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관계 결정권이 여러분에게 넘어오거든요. 지금부터도 여러분이 나는 이제 애벌레가 아니야. 나는 과거와 달라. 나는 진짜 소중한 사람이고 그 소중한 대접을 받아야 돼. 이렇게 다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비가 되어서 움직이는 순간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 관계의 주도권도 잡으실 수 있다고 보여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오늘 카드를 보면 이제 3번 분을 향해서 좀 정리되지 않은 묘한 시선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한테 꽂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마음 정리가 되는 수순을 밟아갈 거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에게 서서히 더 꽂히게 된다고 보여요. 지금은 이분의 감정이 좀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이분 마음에는 내가 진짜 3번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3번이 인간적으로 좀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좋게 보고 있는 걸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갈려져 있거든요. 이분 정체를 말해주는 카드에 지금 컵 8번이 가장 앞에 왔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 과거를 아직 정리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완전히 과거 사람을 지워낸 걸까?
내 마음 안에 새로운 사람을 들여내도 되나? 약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혹은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마음이 약간 복잡하고 좀 어지럽혀져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과 머릿속을 책상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한 사람의 책상을 보면 그 사람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분의 책상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컴퓨터가 켜져 있어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없다든지, 책상에 음료수가 있는데 뚜껑이 열려 있다든지, 커피가 있는데 이미 식어버렸다든지 좀 이런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과거 사람들의 물건으로 이분의 머릿속이 채워져 있다든지, 혹은 과거 사람이 기억을 남기고 가서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고 트라우마 같은 게 남아있어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동전 7번이랑 칼 2번이 같이 왔기 때문에 가슴과 기억과 생각 다 확실하게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타로 카드는 원래 원소가 4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컵이랑 동전이랑 칼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없는 게 완즈거든요. 완즈가 자기 의지, 개인의 열정 이런 걸 말해요. 불의 원소예요. 근데 지금 이분은 불의 원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고여있을 수밖에 없고 멈춰져 있는, 그러니까 한동안은 움직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 합 자체가 3번 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저 사람은 뭐 나랑 절대 뭐 움직일 리가 없어. 지금 상태 고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으로 보여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은 임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혹은 저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될 만한 가능성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좀 더 편하게 대하셨을 수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모습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어요. 가벼운 농담을 이 사람한테 해도 되고, 뭐 회사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상대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대할 수 있고 여러분의 주장을 굽힐 필요도 없었을 수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감출 필요가 없어. 좀 이렇게 상대한 사람이거든요. 뭐 가까이 있거나 맨날 보는 사람이라서 뭐 옷을 대충 입고 간다든지, 원래 일상적인 동선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내가 여기 하루 이틀 올 것도 아닌데 잘 보여서 뭐해. 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좀 풀어져 있는 그런 상태 가능성도 크거든요. 근데 또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3번 분을 보면서 좋은 감정 갖는 것 같아요. 3번 분이 내 앞에서는 좀 꾸미지 않는다. 근데 또 당당하고 뭔가 자기 일을 똑부러지게 한다. 이런 모습을 유독 지켜본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여러분이 약간 내가 여기서는 좀 강하게 대하는 상황이 있었다. 뭐 내가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근거를 탄탄하게 대면서 얘기했다. 뭐 이런 순간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최근 여러분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셨다든지, 나는 원하는 게 이거야. 이렇게 원하는 걸 명확하게 표현했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다면 바로 그 장면을 본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뭐 여러분이 이 정도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셨을 수 있고요. 뭐 서로 이익이 걸려있는 계약 상황, 업무 상황, 뭐 학업이라고 치더라도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표현해야 되고 상세하게 말을 해야 나중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약간 마냥 양보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가지셨던 것 같거든요. 그 모습에서 상대방이 3번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구나. 3번 되게 멋있다. 약간 이렇게 여러분 매력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3번이 알고 나면 진짜 당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앞가림 확실히 한다. 어디 가서 소심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에너지가 넘친다. 강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모습에 주목했다고 보여요. 하지만 지금 두 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마음 정리를 언제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다고 보여요. 지금 두 분을 비교하는 에너지에 상대방이 치타가 나왔고 여러분이 늑대가 떴거든요. 이게 음과 양의 기운을 따져봤을 때 치타는 양의 에너지에 더 가깝고 늑대는 오히려 음의 에너지가 응집된 형태예요. 우리가 흔히 음과 양을 비교하면 음이 약하고 양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음과 양은 둘 중에 누가 강하고 약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도 충분히 음적 기운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응집이 되기 때문에 파워가 강해지고, 양의 에너지는 어쩔 수 없이 분산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약해질 수 있거든요. 고갈될 수 있죠. 순간적으로 발동이 걸리는 에너지 자체는 양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뭔가 끈질기고 묵직한 에너지, 그거는 결국 음적 기운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을 비교해보면 어떤 사랑이나 애정이나
끈질긴 가족의 공동체 의식 이런 거는 여러분이 더 강하실 거예요. 정의감 같은 거. 또 하지만 여러분은 그만큼 쉽게 막 사랑에 빠지거나 사람을 표현하거나 마음을 쉽게 열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나는 누구 한 명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 한 명 넣으면 그 여파가 너무 오래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에 가깝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게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이 장면도 비교해보면 치타는 달려가고 있는데 늑대는 가만히 멈춰서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거든요. 늑대는 방어의 차원에서 힘이 완전히 강해요. 애초에 움직일 생각이 없죠. 여러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해야 될 것 같다, 움직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실 거거든요. 일단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을 이렇게 달려가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거를 따라가야 되나? 굳이 마음을 열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예요. 근데 치타는 막상 억지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정지하는 것, 오래 기다리는 것 이건 적성에 안 맞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너도 이렇게 뚝심 있게 나한테 당장 움직여, 애정 표현해, 혹은 나처럼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려나가 버리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3번 분은 여러분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이 치타인가 보다, 저 사람이 요즘 나를 좀 좋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여러분이 먼저 행동에 옮긴다거나 나도 저렇게 달려가 볼까? 저 사람 잡아볼까? 칭찬해 볼까? 뭔가 말을 걸어볼까? 얘기를 시작해 볼까? 공통점을 가져볼까? 이렇게 여러분이 행동에 옮기시는 거 그거는 사실 두 분의 합에서 별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또 그게 여러분 성향에도 맞지 않아요. 또 이분이 바라고 있는 여러분의 장점도 막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인다거나 어색하게 자기 같지 않게 꾸민다거나 불편해하면서도 감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 늘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요. 오늘 가운데 크리스탈 카드에서도 보시면 당신은 당신의 모든 감정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3번 분들의 일상 안에서 내가 여기서는 조금 참아야 된다, 내가 인내해야 된다, 할 말이 있어도 생각하고 해야 되고 좀 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상황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나는 왜 이게 참기 어려울까? 나는 어떤 거를 견디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뭘까? 이렇게 한번 불만족의 원인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긍정적인 감정은 자주 몸으로 못 느끼거든요. 행복한 거, 기쁜 거 이런 거를 몸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은 훨씬 더 몸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짜증나면 미간이 먼저 찌그러진다거나 불안해지면 목소리가 떨린다거나 호흡이 빨라진다거나 화가 나면 막 심장박동이 빨라지죠. 이런 식으로 3번 분들은 최근 부정적인 감정을 더 빨리 신체로 느끼실 거거든요. 그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막 다가오면 잠시 호흡에 집중하면서 감정을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심장이 빠르게 뛰는구나. 나 지금 당황했고 화가 났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감정을 누르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관찰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내 감정도 객관화가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감정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휘말리지 않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 3번 분에게 필요하고 또 그런 능력을 이미 저 사람은 알아봤거든요. 조만간 그런 장면도 한 번 올 거예요. 그 장면을 통해서 3번 분한테 상대방이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좀 굳혀야겠다. 마음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할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관찰하고 몸에 드러나는 변화를 확실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람들을 관찰해보기. 그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나다운 사운드를 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단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관찰해보시면 상대방이 치타가 되어서 여러분을 도와줄 거고 자기도 가족 울타리 안에 넣어달라라고 하고 또 여러분도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또 여러분도 알아보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상대방이 4번 분한테 가지는 좀 몽글몽글한 인식, 몽글몽글한 마음 이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이분은 지금 여러분을 약간 아래에서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4번은 좀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높게 인식하거든요.
여러분보다 이분이 나이가 좀 어릴 수도 있고 혹은 좀 친구처럼 편안하게 있고 지인 중에서도 좀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보여요. 두 분이 그 정도로 가깝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4번분 입장에서는 딱 이 사람을 떠올렸을 때 뭐 저 사람한테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도 돼.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가지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이분의 정체를 여러분 시선에서 읽어본 카드에서 가장 앞에 컵 10번이 나왔어요. 카드들도 보시면 이제 가족들이 모여있고 좀 몸도 가까이 붙어있고 그런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이 카드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가족이에요. 두 분은 자주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또 자주 안 만나도 또 뭐 그렇다고 굉장히 싫어지지 않는 또 그런 관계 가능성이 크거든요. 타로 카드가 처음 생겼을 때는 워낙 산업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삶과 일이 분리가 되지 않았겠죠. 요즘은 이제 회사에 있는 시간이 집에서 가족이랑 갖는 시간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렇게 매일 8시간 이상 붙어 있는 이런 회사 사람들이 더 가족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2-3시간 알바로 가는 장소다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고 어차피 자주 대화할 주제도 다르니까 알바 갔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더 가족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진짜 가족을 말한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좀 자주 만날 수 있고 혹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익숙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가족은 이제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어떤 이성적 호감이나 어떤 뜨거운 열정, 막 둘만의 시간을 따로 떼고 싶다 이런 애정은 좀 어렵다 이렇게 암시하기 때문에 이분이랑 여러분이랑 진짜 가족은 아닐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가족처럼 가깝다 이런 말은 가족이 아니다라는 걸 깔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컵 10번 아래에는 메이저 황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분이 4번분을 두고 갖고 있는 생각 이 자체가 황제처럼 좀 당당한 사람이다. 4번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또 매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이 매력이라는 것도 매혹의 능력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4번은 나를 끌어당기는 강한 힘이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다음 카드들도 보면 4번이 참 괜찮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우아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이 여사제 카드가 비밀이 있다라는 걸 암시하거든요. 여러분에 대해서 완전히 잘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분이 지위가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위계질서가 있는데 상대방이 아래에 있다고 보이고요. 여러분이 5층에 있고 상대방이 2층에 있는 약간 이 정도 거리감이에요. 이 5층에 있는 사람 여러분 입장에서는 2층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지 내려다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2층에 있는 사람은 5층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아무리 이 5층과 2층 사이가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위치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의 표정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가족처럼 오히려 파악이 됐는데 상대방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뭐 여러분의 이상향이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을 들여다보지 못한 좀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연애 경험이나 사회 경험 같은 것들이 이분이 여러분보다 적다고도 보여요. 이분은 계속 나는 아직 뭔가 좀 어려요 이런 자세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런 순수함이 또 매력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4번 분들은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가시는 곳, 꾸준히 갈 수밖에 없는 곳,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자주 만나게 되는, 더 자주 가게 되는 그런 장소에 있는 사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또 그 사람은 여러분의 어떤 굉장히 작은 행동, 별거 아닌 건데도 칭찬을 할 거고 또 여러분의 어떤 사소한 변화 같은 것도 쉽게 눈치채는 그래서 말해주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먼저 5층에 있는 사람이 신호를 보내야 되거든요. 내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점으로 상대방이 4번도 나한테 호의적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오늘 두 분 비교하는 카드에 지금 상대방한테 유니콘이 나왔고 여러분은 고래가 떴거든요. 유니콘은 상상 속 동물이죠. 유니콘의 원래 역할은 이제 천사를 태우고 다니고 신의 메시지를 천사가 받고 이제 그 천사를 인간한테 전해주는 이 행운의 소식, 메신저를 상징하거든요. 그만큼 이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자주 나타나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또 여러분한테 진짜 꼭 필요한 정보나 뭔가 인생에 몇 번 들어오지 않는 커다란 행운 이런 것도 안겨줄 수 있는 메신저가 되거든요.
지금은 이분이 4번 분한테 호감을 갖고 있고 또 점점 호감이 커질 거고 여러분을 우러러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이 진짜 나를 생각했구나. 나를 정말 사랑해서 이 사람을 보내줬구나. 나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유니콘을 나한테 보내줬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또 유니콘은 상상 속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사람이 진짜 세상에 있었구나. 누구한테 말하면 정말 믿어주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거든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고래인 입장에서는 유니콘 안 잡으면 손해거든요. 이 고래가 바닷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뭐 거의 바다에서는 신의 레벨인데 근데 고래의 힘은 언제까지나 그 바다 안에서만 가능해요. 바다 바깥 세상은 고래는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나는 하늘에서 왔고 또 땅을 봤다. 나는 새로운 세상을 당신에게 보여줄 거다. 이렇게 알려줄 거고요. 여러분은 또 저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바다까지 온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여러분에게 완벽한 보조가 될 거예요. 또 막상 유니콘은 땅에서는 이제 말이기 때문에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또 날개가 있으니까 하늘까지 날 수 있는데 막상 유니콘은 어쨌든 물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두 분은 다른 점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없는 부분은 채워줄 수 있는 이게 궁합으로는 굉장히 좋은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점이 있구나 이거 생각하셨을 때 이게 기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게 훨씬 좋아요. 또 이분이 또 연애 경험이라든지 사회생활 경험 같은 게 여러분보다 부족할 거거든요. 정말 그거만큼 좋은 게 없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완전 이 사람은 스펀지처럼 흡수할 사람이거든요.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신이 심어둔 능력이 있다. 당신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남한테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또 마지막 카드는 조화를 이루면 분명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두 카드는 다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 따라가다 보면 동시에 두 사람이 함께 엮일 것이다. 이런 것도 암시해요. 뭐 회사라면 업무하면서 엮인다거나 뭐 회의 시간에 엮인다거나 뭐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해야 한다거나 특히 문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남들이 꺼리는 일이거나 뭔가 좀 불편하다라고 처음에 보이는 일 그 일을 이분이랑 같이 하시면 여러분이 일단 조금 더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고 여러분이 에너지를 더 많이 쓰셔야 할 수 있거든요. 뭔가 나서서 얘기를 해야 한다거나 일 자체를 여러분이 더 많이 하셔야 된다거나 내가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을 가르쳐줘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조금 버거워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고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훨씬 많다고 보이거든요. 두 분은 만나고 나면 정말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짜릿한 애정, 또 화합과 조화, 하모니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꼭 단둘이 어떤 문제 해결 장면에 들어가는 상황은 아닐 수 있거든요. 두 분 말고도 또 여러 다른 사람들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다 뭔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일을 미룬다든지 토스하고 뭐 일정이 자꾸 안 맞아서 조정해야 한다거나 대화를 하는데 결론이 잘 나지 않는 장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이 내가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내가 능력을 한번 보여준다. 내가 좀 희생한다고 보일 수 있지만 어차피 나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다. 나는 손해볼 게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약간 대인배 같은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미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4번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생각보다 내면이 굉장히 단단해. 또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아직은 따뜻한 교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배려심에 의한 매력, 이걸 더 발휘해보시면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지적인 능력, 뭔가 업무 퍼포먼스, 좀 프로 같은 모습 이런 거 충분히 보여주셨다고 보이거든요. 이제는 거기에 약간 인성까지 겸비한 사람,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그 과정에서 두 분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만들어질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 관계가 4번 분한테 오히려 훨씬 더 큰 힘을 가져다 준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두 분은 꽤 익숙한 사이로 보이는데요. 또 에너지도 읽어보면 상대방은 여러분 장점도 익히 알고 있어요. 5번은 매력적인 사람이지 이미 마음을 좀 뺏긴 상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에너지가 왔다는 거는 상대방은 5번이 언제든지 나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줬으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조만간 여러분한테 꽂힐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이미 이분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꽂힌다고 하더라도 그 에너지를 이 사람이 꺾을 수 있어요. 그 정도도 강렬하다고 보여요. 두 분 관계를 보면 완전히 뉴페이스는 아닌데 그렇다고 과거의 어떤 썸이나 연인 이 정도 관계까지 안 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시선에서 보면 이 사람 이름을 들으면 얼굴 보면 나는 아무 감정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서로 알게 된 시간도 좀 길다고 보이고요. 아니면 꽤 많이 파악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카드들의 합을 보면 거의 두 분은 우리는 아무 사이 아니에요. 좀 공식적으로도 사인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거든요. 두 분이 따로 얘기하는 장면을 누군가 봤을 때 둘이 무슨 사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사이도 아니지 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좀 편할 사이일 수도 있고 아무 감정 없는 사이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몇몇 분들 경우에는 지금 이분이 누군가 딴 사람 만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 사람 만나온 사람 있잖아 딱 못 박아두신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여러분은 저 사람은 나의 이상형이랑 너무 멀어 택도 없어 좀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사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거의 여지를 두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인생이 진짜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좀 떠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여러분에 대한 호감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몰래 생각한다든지 혹시 좀 금지된 사랑?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그 정도의 호감이라는 걸 지금 여러분은 전혀 모르실 것 같고요. 만약 정말 금지된 사랑의 경우다라고 하면 진짜 이분이 조만간 여러분을 유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눈빛은 굉장히 맑아요. 나는 널 유혹하는 게 아니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눈으로는 진짜 여러분한테 뭔가 이상한 특별한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은근슬쩍 터치를 한다든지 여러분 마음에는 경계선이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대담한데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5번 분들 중에서 나는 그런 사랑 절대 안 한다. 나는 금지된 사랑은 진짜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앞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 정도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친구의 애인, 동료의 애인,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흑심을 품다든지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도 여러분한테 추파를 은근히 던진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금지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분은 좀 순진한 표정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가온다. 도움을 요청한다. 이런 방향을 취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걸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5번 분이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공적인 요건이라든지 진짜 5번 분밖에 도와줄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 사람이 미리 계산하고 다가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혹은 아예 거꾸로 당신이 모를까봐 제가 미리 준비했어요. 약간 이렇게 센스 있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이미 계산된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이 저 사람이랑 나는 진짜 그럴 가능성이 없다니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마음을 열게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연히 같이 술을 먹게 됐어요. 처음에는 여럿이 만나는데 둘만 남았어요. 근데 같은 방향이라서 택시를 같이 탄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방어막을 풀게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지금 컵 6번이 떴는데 이 아이들이 컵을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우리끼리인데 우리 다 아는 사이인데 어떠냐, 우리 노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야, 내가 주는 거니까 받아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고 보면 이게 맥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린아이가 받아서 마시면 안 되겠죠. 물론 내가 나 술 마시고 싶었어 이렇게 작정한 거라면 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정말 상대방이 계산해 둔 거라면 사실 조심해서 나쁠 게 없잖아요. 또 지금 이 상대방은 5번 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고 배려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양보하는 거 이런 것들도 깊게 보는 것 같거든요.
동시에 지금 동전 1번이 왔기 때문에 상대방은 계속 앞으로 너랑 나랑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름 5번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예 다른 곳에서 뭐 소개팅처럼 딱 둘이 만났다면 아무 맥락 없이 처음 만났다면 그러면 오히려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두 분을 보면 이분은 가젤이 떴는데 여러분은 사자가 들어왔거든요. 또 마지막 힘카드에도 지금 사자가 나왔어요. 이제 이분은 5번 분을 생각하면서 5번이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는데 내면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정도 있고 위험천만한 사람까지 할 수 있고 욕망도 굉장히 강하다. 사자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낮에는 사람들도 배려하고 뭔가 따뜻하게 대하는데 밤에는 아주 따뜻한 수준이 아니라 뜨거운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걸 이중적으로 숨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고 호기심도 이어지겠죠. 동시에 지금 자기는 가젤이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다가가려면 나는 좀 순수한 표정을 지어야 돼. 순수함에 무기가 있어. 그걸 사용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이 가젤은 외모가 굉장히 빼어난 사람이다. 이런 걸 상징해요. 몸매가 날렵하고 몸짓이 우아하고 부드러운 피부도 가지고 있고 아주 멋스러워요. 근데 그 안에 눈빛이 굉장히 우수에 젖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유혹하면 사실 당해낼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좀 치명적인 매력이 있죠. 이제 그래서 5번 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은 임자가 있고 나랑 잘 될 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을 먼저 추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뭔가 매력적인 사람. 그리고 내가 오히려 편해. 이 사람이랑은 그냥 속 깊은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생각되는 여러분의 마음의 경계선이 높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작업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카드들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사자기 때문에 이 관계를 결정하는 힘과 또 먹이사슬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훨씬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숲을 지키는 사람은 가젤이 아니라 사자예요. 또 조언 카드도 이분이 지금 함정을 파고 있는데 그 함정이 사실 함정 아닌 함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크리스탈 카드에 보시면 신에게 맡겨라 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젤에 마땅히 대응하고 함정을 막 검색하고 찾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심호흡을 하고 답을 신에게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러분한테 신이 답해줄 거다라는 건 반대편의 세력이 있다는 것도 암시하거든요. 악마의 유혹이나 악마의 속삭임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뜻하죠. 그러니까 사실 신은 이미 답을 정해뒀고 여러분이 질문할 때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그 정도로 상대방은 좀 위험할 정도까지의 상상을 했다. 이런 것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사자여도 어떤 순간에 감정에 끌려가서 후회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가젤을 따라서 숲에 들어가면 나는 길을 잃을 수 있거든요. 사자는 초원에 원래 살고 있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가족이 있어요. 사자가 깊은 숲에 들어가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넓은 초원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차라리 가젤을 초원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5번 분한테 상대방이 묘한 눈빛으로 막 다가온다거나 여러분을 막 은근슬쩍 유혹하려고 할 때 야 밝은 곳으로 나와라. 네가 밝은 곳에서도 떳떳하게 나를 유혹할 수 있으면 또 그럴 자신이 있으면 그때 다시 얘기해. 약간 이런 식으로 선을 잘 그어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분이 만약에 정리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 그럼 진짜 확실히 청산을 하고 와야 돼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또 이분도 여러분을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맞이할 준비도 하게 될 거예요. 또 그래야 여러분이 이 관계의 주도권도 가지게 되고 또 후련하게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